당장 오늘 민주당에서는 지도부 총사퇴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비대위 체제로 갈지 아니면 전당대회를 열지 이것도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어제 회의도 있었다 그래요. 네. 어제 회의에서도 논의가 뚜렷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도부에서 선거 패배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다만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면 전당대회를 뒤로 미루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전당대회를 미루면 후보 선출을 미룰 가능성이 거론이 됐거든요. 네. 근데 후보 선출을 미루게 될 경우에는 대선 후보 간에 서로 간의 이해득실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당이 분열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게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아는데요. 일단 지금 민주당은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 분열을 경험했던 긴 시간들에 대한 학습 효과가 아직은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도정한 임시 비대위 체제를 구성하고 그리고 원래 5월 9일 전당대회 이후에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그 경선을 당겨서 4월 16일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고 그리고 원래 5월 9일 날 열리기로 했던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당겨서 5월 2일 날 여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일단 했다고 합니다. 예. 오늘 뭐 민주당은요 어젯밤에 그 뭐 최고위원회 회의했고요. 오늘 오전에는 또 의원총회도 잇따라 열었는데 여기서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의 발언 좀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4.7 재보궐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과제를 주셨습니다.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에 철저한 성찰과 혁신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불철저함을 혁파하는 것으로부터 성찰과 혁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김태년 대표 대행, 직무대행 책임 있게만 행동하겠다 했는데 바로 이제 지도부 총사퇴로 이어졌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그 의원총회 직후 바로 기자회견 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도부 총사퇴한다.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 선거, 당대표 선거 일찍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찍 최대한 빨리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네.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친문 진영으로 분류되는 도종환 의원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일단은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장에서 이게 쇄신이야 이렇게 외치는 또 고성 소리가 또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투는 소리가 새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친문 진영이 주도한 선거가 졌는데 다시 친문 진영이 비대위를 맡는 게 혁신이냐 이런 네.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신동근 최고위원에 대한 비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최고위원을 관두지 않겠다고 강하게 말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네. 지도부 사퇴가 결정되자 가장 먼저 소셜미디어에 사퇴한다 선언해서 자기 정치하면서 생색내는 거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가 또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쇄신안이 나올 텐데 또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 문제로 선거가 치러지면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 이걸 혁신안으로 2015년에 발표했는데 뒤집었다 보니 앞으로 혁신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 속에서 거론되는 것이 이낙연 전 대표인데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저희가 부족했다 이런 이제 메시지도 냈고요. 또 이런가 하면 또 이런 어떤 그 총선 이런 어떤 선거 재보궐선거 패배로 인해서 같이 그동안의 여권의 양강구도를 이루었던 이재명 경기지사 어떤 역할 위상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정세균 총리의 또 사퇴 이후에 또 활동 반경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급선무는요. 당 지도 체제를 새로 세우는 거예요. 네. 당의 중심 지금 다 허물어진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당을 혁신하면서 지도 체제를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와 별도로 이제 대선 주자들 간에 서로 간의 이해득실도 갈리고 존재감이 좀 더 부각되는 후보도 있고 그렇지 않은 후보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아무래도 주가는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번 선거 패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 지지율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정세균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번 선거 패배 책임이나 이런 것들 측면에서
분위기 쇄신용 개각을 하게 될 경우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잖아요. 이럴 경우에 대선 주자로 바로 갈 것이냐 아니냐, 대선 주자로 갈 때 어느 정도 대선 지지율을 유지할 것이냐에 따라서 서로 간의 움직임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